안녕하세요. 3인 3색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입니다. 최현덕 코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월요일 오후장 빨간불을 켜고 있긴 하지만 코스피는 아직은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전략 코치님은 어떻게 세우셨을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정학 리스크 여전히 불안합니다.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제 불안하긴 하지만 네. 제가 하지만 점점점 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말 동안 보시면 더 커졌습니다. 네. 이란도 참전한다고 하죠. 미국도 더 이제 세게 나갈 수밖에 없고 네. 더 커졌는데 우린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몰랐던 게 갑자기 이렇게 터지면은 네. 시장 놀랄 수가 있는 건데 이미 우리가 좀 계속해서 각오를 하고 있던 거고 커질 걸 좀 예상했던 거고 이제 좀 대응이 됐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유가도 많이 안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런 것을 소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안하긴 하지만 시장 올라가고 있고 결국에는 금요일에 나왔던 실적이 이걸 이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금요일에 발표했던 인텔하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시장 예상했던 실적보다 더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6% 9% 급등했고 네. 자 그렇다면 내일은 우리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이 있단 말이에요. 네. 가이던스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에서 앞으로 또 성장성이라든가 전망을 좀 말하게 될 거고 네. 수요일 날 또 인텔과 같이 할 수 있는 AMD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이 365 코파일럿 출시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내용도 더 나아주기 때문에 불안하지만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보시면 정말 우려했던 종목들이 과대납폭인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뭐 기회가 너무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기회가 될 종목을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미 예견했기 때문에 시장은 아직도 빨간불을 켜고 있다라고 오늘의 시장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네. 먼저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3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레인보우 제가 바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2, 3거래일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사실 그날 같은 경우도 좀 세게 올랐었고 오늘도 가장 강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일단 두산 로보틱스가 뭐 거의 뭐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로봇주가 다 올라가고 있는 건데 알다시피 로봇 같은 경우도 11월 달에 삼성이 이 웨어러블 로봇을 공개하면 꽤 큰 모멘텀인데 네. 기다렸던 모멘텀이거든요. 주가는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이 레인보우는 이제 삼성의 픽을 받고 가장 중요한 감속기를 또 국산화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그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도 한 2, 3거래일 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역시 계속 급등하고 있죠. 그래서 요날 말씀드렸고 다음날 바로 급등. 네. 오늘도 아침에 이제 10%까지 급등이 나왔던 건데 결국에는 지금 이 AI가 의료보험 적용되면서 네. 이미 딴 기업이 적용해놨잖아요. 그럼 코어라인한테 꽤 쉬운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국내 시장 침투율이 8%밖에 안 됩니다만은 국내 시장 침투율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아직도 저평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거의 30% 올랐습니다만은 네. 더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을 오늘도 2개 소개를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목요일에 소개해 주셨던 코어라인 소프트까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도 우리가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핵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열풍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네.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뭐 자율주행, AI, 로봇 같은 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당연히 폭증하는 건데 아직 로봇도 그렇고 AI도 초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지금도 폭증이지만 앞으로는 더 폭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인프라를 만드는 기업을 말씀드릴 건데요. 내용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은 서로의 영역을 또 넘보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CPU 그러니까 이 그 컴퓨터 이 PC라든가 서버의 CPU 같은 경우는 그냥 딱 생각나는 게 인텔, AMD. 그다음에 GPU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엔비디아 딱 생각나는 거고요. 네. 삼성전자라든가 퀄컴 이런 그 미디어텍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용 통신칩을 만드는 건데 지금 오히려 지금 GPU를 만들다 엔비디아가 CPU 만들겠다고 하고 네. 그다음에 AMD 같은 경우도 원래 CPU만 만들고 있었지만은 GPU가 이제 거의 이제 동물되다 보니까는 GPU를 만들겠다고 이런 어떤 영역이 없이 다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AI가 커지면서 다 커지고 있는 거고 이게 왜 그러냐면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내 손 안에 AI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 AI 부분에서는요 밀리면 끝난다 이런 게 팽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AI를 하는 기업들은 매출이 급증하는 반면에
AI를 적용하지 않는 기업들은 매출이 뭐 한정돼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지는 거고 밀리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어떤 온 디바이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건데 결국 AI, 자율주행, 뭐 어떤 로봇 이런 상용화 되면서 데이터가 폭증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뭐 모든 이 빅테크 기업들이 밀리면 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관점에서 투자까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인프라를 만드는 기업이 결국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또 실적이 급증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 종목을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공지능 열풍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다시 참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KINX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그냥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업체,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센터가 말 그대로 데이터를 생성하고 축적하고 또 이제 만들어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거죠. 이 KINX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B2B, 이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고 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비스가 매출의 90%입니다. 네. 이게 이번 연도 상반기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매출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데이터 생성의 처리, 뭐 축적 규모가 좀 급증하면서 결국엔 챗GPT 같은 경우도 이제 학습을 하고 그 결과 도출하려고 하는 이런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인프라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고 이번에 1,600억을 투자해서 과천에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거든요. 네. 내년 5월 달에 완공이 되는데 이번 초반에 이제 짓기 시작할 때 초기 입주율,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은 그걸 사용하는 기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초기 입주율 30% 이상 했던 건데 이미 넘어섰고 오. 지금 이 어떤 추세를 본다면은 내년에 100% 다 채울 거다. 오. 그럼 데이터 센터가 만들자마자 그 년도에 100% 채운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네. 그래서 추가 투자까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KINX는 없던 매출과 이익이 새롭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떤 주가가 업데이트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INX 1,600억 원 규모의 과천의 데이터 센터 흥행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어느 정도까지 바라볼까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보면은 시장은 많이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만 네. 지금 이 그 KINX 같은 경우 올라와 있는 거죠. 그만큼 새로운 매출의 기대감이 있는 건데 이 정고점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변동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싸게 좀 접근하자라는 얘기. 오늘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죠. 조정 나왔을 때 한번 접근해보자는 얘기고 분명히 저는 이걸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 실적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8만 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으로는 KINX 소개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0만 원, 손절 라인은 8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도 공개해 보겠습니다. 구글 메타도 확보 안 간 힘이라고 네. 했는데요. 어떤 걸 확보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HBM 얘기인데 제가 HBM 얘기는 뭐 하루에도 뭐 빠짐없이 항상 한 종목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엔비디아가 GPU를 장악하고 있는데 거의 90% 장악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구글, 메타, 다른 빅테크도 내가 GPU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GPU에 다 HBM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GPU를 만들겠다고 서로 경쟁하고 있지만은 거기엔 다 HBM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HBM 만드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시장이 커지는 거예요. 네. 그런 관점에서 구글과 메탈도 확보하는 안간 힘을 쓰고 있다라는 건데 내용을 좀 보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는 이 차세대 HBM이 가격이 또 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원래 1,200만 개 수준이던 엔비디아의 그 HBM 수요가 내년에는 2,400만 개로 2배가 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공급 부족이 3년 동안 더 간다. 오. 지금 최근에 투자액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투자를 해서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년 동안 시티그룹 리서치 센터에서 발표한 건데요. 삼성과 SK가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어도 HBM 수요 부족은 그 공급 부족은 3년 동안 더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게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이 서로 GPU를 만들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 초거대 AI 사업에 지금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 지금 이 금리가 5% 시대인 것이고요. 네. 아시겠지만 2차 전지 그 전기차 같은 경우는 서로 투자를 미루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뭐 포드, GM 다 미루고 있는데 네. 지금 이 HBM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공격적으로 가도 될 곳이 이쪽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HBM을 필요로 하는 신규 고객사까지 늘어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공개해 보겠습니다. DIT 가져와 주셨는데요. 네.
핫한 장비주입니다. 네, 장비인데 네. 이 어닐링 장비를 이제 하이닉스에 이제 독점 공급하게 되면서 좀 두각을 좀 보이는 회사인데 이 레이저 어닐링을 하이닉스에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HBM 최선단에 진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5대 가량이 반입이 되어 있고요. 지금 내년에 후속 이 PO 그러니까 구매 주문이 뒤따르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 결국 하이닉스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에는 이오테크니스가 이제 어닐링 장비 공급하고 있는 건데 삼성의 시가총액이 이 이오테크니스가 시가총액 1조 8천이거든요. 근데 DIT는 하이닉스에 공급하고 있는 건데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저평가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 어닐링 장비가 레이저 어닐링 장비 공급하기 때문에 이 하이엔드 장비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영업이익이 더 크게 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어닐링 장비가 이 반도체 웨이퍼 장비를 좀 굽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구우면 좀 딱딱해지고 이제 더 튼튼해지잖아요. 네.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웨이퍼를 구우면서 어떤 그 재료의 결정이 좀 균일하게 배열되고 내부의 응력이 좀 완화되려 하는 공정이다. 레이저 어닐링 같은 경우는 그 나빠진 부분을 이제 좀 치료하는 뭐 그 정도의 어떤 그 포지션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어닐링 장비를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하이닉스 공급해서 실적이 크게 증가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IT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주목하면서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어닐링 장비를 하이닉스 공급하고 나서 주가 한번 뛰었죠. 네. 대부분의 HBM 종목들이 시장같이 이렇게 빠졌어도요. 지금 많은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한번 급등 이후에 지금 한번 변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박스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19,500원, 손절가는 15,6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으로는 DIT 소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9,500원, 손절가는 15,600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오늘 최원덕 코치님이 오후 4시에 공개 방송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의료 AI, 로봇도 다 급등하고 있죠. 결국 이 반등하는 시장에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을 들고 있냐 가장 중요한 건데 뭐 반등에는 아마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 종목 분석해 드릴 거니까 4시부터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에 공개 방송에서 더 투자 전략 자세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인 3색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